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수교에 물꼬를 두고 미소 데탕트, 긴장 완화를 이끈 미국 외교계의 거목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어제 100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키신저 전 장관의 국제 외교 정치 컨설팅사 키신저 어소시어츠는 어제 존경받은 미국인 학자이자 정치인인 헨리 키신저가 코네티컷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인은 냉전의 세계 질서를 바꾼 전략가로 평가받는 외교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통해왔습니다. 이른바 레알폴리티크를 추구한 그는 국제정치에서 국가 이익이나 세력 균형을 중시하는 마키아벨리식 현실주의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이 외교 문제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뛰어난 목소리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고 추모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도 키신저는 비범한 삶에서 얻은 지혜를 끝없이 베풀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물가지표가 10월 들어서도 둔화세를 이어가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는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10월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2021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 전달보다는 0.2% 각각 상승해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했습니다. 근원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지난 7월 4.3%에서 꾸준히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로 소비자 행태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물가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거래 감소세가 지속하면서 기존 주택 거래 지수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미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10월에 미국 기존 주택 매매 지수는 71.4로 전월 대비 1.5% 하락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8.5%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0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보다 거래량이 더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고금리로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든 게 기존 주택 거래량 급감의 주된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대통령을 미스터 문으로 부르는 말실수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콜로라도주 푸에블로에 있는 한국 풍력업체인 CS 윈드 공장에서 연설 도중 CS 윈드 회장을 지목한 후 최근 우리가 사진을 함께 많이 찍어서 그는 아마 집에 돌아가면 평판에 상처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낮은 점을 의식한 농담을 한 것입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난 당신의 지도자인 미스터 문과 친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한국 대통령과 친하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CS 윈드 같은 기업이 미국에서 제조하기로 한 것이 자신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반시설 투자 등 바이드노믹스 경제정책 덕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홍보했다가 미국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바이낸스 이용자들은 호날두의 홍보로 투자를 손실을 봤다며 호날두에게 10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했습니다. 앞서 호날두는 바이낸스와 함께 지난해 11월 대체 불가 토큰 NFT CR7 컬렉션을 출시했습니다. CR7은 호날두의 이름과 등 번호를 딴 브랜드로 신발, 향수,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출시 당시 CR7 NFT 가격은 가장 저렴한 것이 77달러였으나 1년 후에는 약 1달러로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현재 집단 소속의 원고들은 세계적인 유명인인 호날두가 바이낸스의 광고로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호날두가 바이낸스에 제휴를 하면서 얼마를 받는지 공개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편 바이낸스는 돈 세탁, 금융 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미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으며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 경영자는 최근 자금 세탁 등의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켄터키주의 여자 어린이가 2살의 나이에 지능지수 IQ 상위 2%에게 입회 자격이 주어지는 멘사에 가입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연소 여성 회원 기록입니다. 켄터키주 소도시 크레트우드에 사는 아이슬라 맥랩은 생후 2년 195일 만인 작년 6월
스탠퍼드 비넷 테스트에서 지능지수 IQ가 같은 연령대 9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멘사 가입을 승인받았습니다. 멘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영재 모임으로 이 회원이 되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Q 테스트에서 일반 인구의 상위 2% 이내에 드는 지적 능력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맥랩의 부모 제이슨과 어맨다는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고부터 높은 집중력을 보였다며 생후 7개월 때 그림책을 보면서 특정 사물을 지칭하면 골라낼 수 있었다고 하고 1살이 되자 색깔, 숫자, 알파벳을 깨우치고 18개월부터 글을 읽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24일부터 엿새간 이어온 일시 휴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양측은 현지 시간 30일 오전 7시 휴전 종료를 불과 10여 분 앞두고 추가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휴전 종료는 다음 달 1일 오전까지로 24시간 미뤄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인질석방 절차를 계속하려는 중재국들의 노력과 기존 합의 조건을 고려해 하마스와의 휴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도 7일째로 일시 휴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휴전이 하루 더 늘어난다고 밝혔으며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도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오늘 유 씨가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39살이던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 발급 거부 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LA 총영사관은 2020년 7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유 씨는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법정 연령인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 씨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한국 정부는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 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30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